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나이를 보면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1년은 연애, 1년은 동거를 해서 도합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는 약간 에이 설마 그러려고 하고 안 믿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연애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나다가도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의견이 부딪히면서 헤어지게 되는 커플이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커플이 많다고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 그런 커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감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리 파혼하는 커플이 많다고는 해도 이게 막상 제 이야기가 되어버리니 그게 그렇게 차라리 잘 됐다. 조상신이 널 도운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니 기억이 좋았던 것들 위주로만 미화가 되고 좀 더 잘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며 자꾸 후회만 남더라고요. 주변에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티가 났던 모양인지 제가 겪은 일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보라고 권하더군요. 제가 당사자라 감정이 섞여 이러는 거고 저와 친분이 없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감정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직 나이가 너무 젊기도 하고 이런 곳에는 결혼한 사람들만 사연을 적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속 시원하게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기억이 많이 희미하긴 하지만 저는 만 5세쯤 저를 키워주신 지금의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어 양딸로 자랐어요. 하지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극단적인 가정 환경은 절대 아니었고요. 제 양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분들이셨는데 원하던 자식이 생기지 않아 저를 입양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분들 아래서 3년간은 혼자서 애정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저는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거의 잊고 지냈어요. 입양이라는 게 원래 부모님이 맡겨놓은 자식을 데리러 오는 건가? 착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8살이 되었을 무렵 양부모님 사이에서 친자식이 태어났어요. 본능적인 감이었는지 몰라도 어린 나이에도 그제서야 위기감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양부모님과 전혀 닮지 않았던 저와는 달리 진짜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은 누가 봐도 두 분을 쏙 빼닮아 있었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는 바람에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저를 입양할 정도로 아이를 원했던 분들께 결국 친자식이 생겼으니 난 언제든 다시 버려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뭘 해도 주눅이 들고 마음이 늘 불안정했어요. 동생을 보면 귀엽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게 부럽고 질투가 나서 밉기도 했죠. 제 성격이 많이 어두워지고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아버지께서 한 번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연아, 동생이 밉니? 아니요. 괜찮아. 아빠한텐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절 미워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널 왜 미워해? 우리 예쁜 딸을? 저는 가짜 딸이잖아요. 쟤는 진짜 아들이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이제 저 필요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서연아. 네가 없었으면 태연이도 없었어.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에 와준 덕분인 거야. 네가 우리 복덩이 딸이 되어준 이후로 엄마 아빠는 더 행복해졌어. 물론 태연이도 소중한 아들이지만 우리한테는 널 데리고 오던 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쩌면 어린 시절 제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동생도 다르게 보였고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오해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괜한 불안감을 버리니 다시 옛날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부모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저를 키우는 동안 제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좋은 환경에서 원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명문대학교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저의 세부적인 개인사를 전혀 모르는 남들이 보기엔 정말 조건적으로 괜찮은 사람일 거라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정서적인 루트대로 시간을 잘 보냈죠. 그래서인지 제가 회사에 취직한 지 1년이 넘자 주변에서 소개팅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서연아, 너 내 사촌동생 소개 안 받을래? 애가 진짜 괜찮은데. 너랑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어떤 사람인데? 땡땡 회사 알지? 우리 기업 경쟁사. 거기 다니고 있고 학교도 우리 후배야. 나이도 2살밖에 차이 안 나고. 그때만 해도 딱히 결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라 조건은 좋아 보였지만 거절할 참이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닥달로 인해 그래, 어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만나나 보자 마음으로 소개팅을 나갔죠. 그런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괜찮았어요. 외모도 귀여운 느낌의 사람이었고 말투나 행동에도 사소한 매너가 배어 있어서 좀처럼 다른 데서 만나기 힘든 사람 같다는 느낌을 확 받았죠. 게다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는 게 느껴져서 더욱 호감이었어요. 이전의 연애들은 저랑 반대인 사람에게 끌렸다가 결국 성격 차이로 끝난 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친구의 사촌동생이니 생판 남보다는 믿음직했던 것도 있었어요. 남자 쪽도 제가 괜찮았는지 바로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렇게 2-3번을 더 만난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는 1년은 연애, 1년은 동거를 하며 도합 2년간의 연애 끝에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그동안 제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하는 동안 양어머니께서 앓던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도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셨거든요. 비록 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못 보셨지만 아버지라도 살아계실 때 제가 인연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전까지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를 더 부추긴 건 예비 신랑 쪽이었어요. 난 진짜 누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누나는 아직도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 아버지 건강도 많이 악화되셔서 생각이 좀 많아지네. 얼른 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하실 텐데. 참나, 누나는 무슨 부모님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고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생각이 이쪽으로 기운 거지. 아무리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도 네가 사람이 별로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누나가 너무 완벽한 내 이상형이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잘 맞는데 시기를 미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 우린 심지어 지금 1년 동안 동거하면서도 한 번을 안 싸웠잖아. 서로 지켜야 할 선도 지키고 있고 둘 다 커리어도 야무지게 잘 쌓고 있고 나는 누나처럼 안정적인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늘 꿈이었어. 안정적인 여자?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들으니 다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 외적인 조건만 보고 안정적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안정적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양부모님 덕에 안정적으로 자란 건 맞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한계는 있었어요. 태생적으로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마음속 공허함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양부모님께서는 분명 제가 그런 걸 느낄 틈도 없이 키우셨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깊숙한 개인사를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노력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이 과거가 늘 제 발목을 잡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와 깊게 알아가려는 사람과는 본능적으로 거리감을 느꼈고 아무리 잘 지내던 사이라도 제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제게서 실망하고 떠나갈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요. 저는 제 약점을 굳이 사람들에게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지만 연애하는 내내 끊임없이 제게 애정을 표현하고 정성을 쏟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명확한 이유도 없이 마냥 저를 사랑해주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저희 양부모님을 떠올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양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 한번 제대로 터놓지 못하는 제가 그분들의 조건 없는 무차별적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도 제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순수한 얼굴로 저와의 백년가약을 꿈꾸니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제 남자친구도 양부모님처럼 세상에 몇 없는 저를 순수하게 사랑해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그리다 보니 제가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남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집 밖을 벗어나 데이트하던 날 술을 마시며 겨우 용기를 냈죠. 정말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당연하지. 왜?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그거랑 같나? 진짜 법적으로 얽힌 부분은 또 다르잖아. 사회적 시선도 다르고. 난 당신이랑 완전한 가족이 되고 싶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나한테 실망할 일이 생기면? 절대 그럴 일 없어. 당신은 내 완벽한 이상형이라니까. 누나만 용기를 내주면 나는 언제라도 바로 결혼하고 싶어. 바로 말하기엔 용기가 안 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애정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저를 안심시켜주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려면 이거부터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뭔데? 아니 잠깐만. 그럼 나랑 결혼하겠다는 소리야? 네가 이걸 듣고 마음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그럴 일 없다니까. 뭔데? 말해봐. 실은 나 우리 집 친자식 아니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릴 때 이 집에 입양됐어. 지금 네가 우리 부모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다 양부모님이고. 그럼 동생은? 동생도 입양된 거야? 아니, 동생은 친자식이야. 아, 많이 힘들었겠네. 순간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제 심장은 12번도 더 철렁했어요. 비언어적인 표현이었음에도 정확히 와닿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힘들진 않았어. 양부모님께서 나를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워주셨거든.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 좀 실망했어? 아무래도 좀 그런가? 아니, 좀 놀라긴 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입양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제 말했어? 그동안 전혀 눈치 못 챘잖아. 눈치챌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니까. 남자친구 반응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싸늘하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분위기를 읽은 건지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뭐 나는 전혀 상관없어. 입양된 게 뭐 어때서. 우리 집도 별거 없는데 뭐. 괜찮아.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어쨌든 당신이 나랑 결혼할 거라면 아무 상관없어. 곧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 그날 남자친구는 헤어질 때까지 제게 절절하게 매달려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생각해보니 2년이나 연애했는데 제 가정사를 처음 들었으면 당황스럽고 놀라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도 괜찮다고 했고 결혼 준비도 하자고 먼저 말해줬으니 저는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서연아, 형준이 인사 온다던 건 어떻게 됐니? 아, 그쪽 부모님 두 분이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나서 저희 집에 인사 오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일정을 못 잡았나 봐요. 그래 뭐 나야 시간은 얼마든 있으니 언제든 날짜 정해지면 이야기만 해다오. 이야기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별다른 얘기를 안 하길래 혹시 둘 사이가 소원해졌나 걱정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빠. 말로는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설레발치던 남자친구가 언제부턴가 입을 싹 닫고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지겹도록 노래를 부르던 결혼 얘기도 정신 차려보니 쏙 들어가 있었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태도가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못 믿었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게 됐어요. 역시 아닌 척해도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걸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더라면 이제라도 각자 좋은 사람 만나자고 보내줬을 텐데 요즘은 같이 사는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고 갑갑해.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지내는 기분이야. 야,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입양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흠이야? 차라리 내가 이모랑 이모부한테 이야기해볼게. 너 만나기도 전에 그런 걸로 판단하시는 거라면 절대 못 참아. 그리고 막말로 스펙은 비슷하다 해도 집안은 니네가 훨씬 더 잘 살아. 너 꿀릴 거 하나도 없어. 기죽지 마. 유일하게 제 비밀을 알던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털어놓은 뒤 얼마 안 가서 남자친구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듣긴 한 모양인지
대뜸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두 분 다 시간이 괜찮으시대. 우리 집이 좀 개인주의라 두 분 시간 맞추기가 워낙 어려워서 날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그래? 난 또 당신이 땀만 먹고 있는 줄 알았지. 아이, 내가 땀만 무슨 땀만.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있잖아. 나 아직 부모님한테 당신이 입양된 딸이라는 건 말씀을 못 드렸거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굳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라. 괜히 오해하고 반대하시면 어떡해. 참나, 이러면서 땀만 먹은 게 아니라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 아니야. 당신이 부끄러운 건 아닌데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고 편견도 강하셔서 걱정이 돼서 굳이 당신이 약점될 만한 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헤어질 이유는 없잖아. 당신이 양딸이건 친딸이건 그런 게 도대체 우리 결혼에 뭐가 중요해? 안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그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려. 살다가 나중에 아시게 되면 뭐라 변명하려고? 그땐 내가 당신 식구들 속이고 결혼한 사람 취급하실 텐데. 난 당신 부모님 속이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 그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솔직한 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 당신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반대를 당하더라도 말씀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내 흠인 건 맞지만 그걸 당신 부모님께 숨겨야 할 정도로 떳떳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알겠어. 그럼 차라리 내가 미리 말할게. 당신이랑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그게 나은 것 같다.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알았지? 그래. 그날 남자친구와 대판 싸울 뻔했지만 금방 꼬리를 내리는 덕에 큰 싸움은 면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죠. 저도 이렇게 질질 끌기만 하니 아빠랑 동생 볼 면목이 없어서 본가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오랜만에 본가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누나, 매형이랑 날 잡는다더니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상한 질문이긴 했지만 미처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곤란해하자 이상한 낌새를 챈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너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맞는 거지? 아빠한텐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된다. 그게 사실은 남자친구가 아직 부모님께 제가 입양된 딸인 걸 이야기를 못했나 봐요. 그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녀석은 괜찮다고 하고? 사실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 어렵게 그 말을 뱉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빠께서는 한참 동안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쏟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어요. 죄송해요, 아빠.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나 나나 우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입양이 됐든 낳았든 넌 내 딸이야. 가장 소중한 내 딸. 네 엄마랑 내가 시간을 과거로 돌려 몇 년 있으면 태연이가 태어날 걸 미리 알았더라도 우린 반드시 널 데리러 갔을 거야. 넌 내 사랑스러운 딸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편견으로 널 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빠. 설령 그 집안에서든 그 녀석이든 널 그런 이유로 차별하려 들거나 무시한다면 난 너를 그런 곳에 시집 보낼 생각 추워도 없다. 네 뒤엔 나랑 태연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나도 고작 입양됐다는 사실 하나로 내 딸의 가치를 몰라보는 놈에겐 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날 전 아빠 품에 안겨 원없이 울었어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 예전엔 크게만 느껴졌던 아빠의 품이
새삼 작아졌다는 것도 느낄 정도가 됐지만 어린 시절 아빠에게 느꼈던 따뜻함과 든든함만은 그대로였어요.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아빠에게 그런 말을 듣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잘 되면 좋고 아니면 인연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별말 않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날짜를 잡아왔더라고요. 그건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했다는 뜻이고 저를 보겠다고 하신 거면 허락의 뜻이나 다름없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형준이랑 같이 산 지는 꽤 됐는데 이제야 얼굴을 한번 보네. 이렇게 생겼구나. 네? 아, 네. 기대를 안고 만났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부모님 두 분이 팔짱을 끼고 면접관 같은 태도로 저를 훑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시험대에 오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될 건데 이제부터 말 좀 편하게 해도 되나? 네, 물론이죠. 그렇게 하세요. 얘가 웬일로 부잣집 딸이랑 사귄다길래 좀 기대했는데 최근에야 이야기를 다 들었네. 확실히 진짜 그 유전자를 받은 사람은 아니라 그런지 귀티가 나진 않으네. 형준이랑 사귄 지도 2년이 넘어가는데 그건 왜 숨겼어? 뭐 다른 꿍꿍이라도 있었던 건 아닌가? 네? 꿍꿍이요? 아니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건 없고 우리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여잔데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른 꿍꿍이 같은 거 없었고요. 처음엔 형준 씨랑 결혼까지 갈 거라는 생각 없이 연애를 시작해서 굳이 제 약점 될 만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준 씨가 또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러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 전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도 그렇게 세게 나갈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리 봐도 두 분은 저를 결혼할 며느리 보자고 부른 게 아닌 것 같은 태도를 보이셔서 저도 모르게 말에 날이 서더라고요. 막말로 결혼을 더 바랬던 건 정말로 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마저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 그 과정에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알게 모르게 정서적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을 만나 연을 맺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욕구지만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가시가 있는 말을 하니 바로 표정을 고치시더라고요. 그거야 형준이가 네 가정사를 몰랐을 때 얘기겠지. 겉보기엔 조건이 같으니까. 가정사를 안다고 제 조건이 달라지나요? 제 조건은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뭐?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아무리 유복하게 자랐고 스펙이 괜찮아도 솔직히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산 우리가 보기엔 네가 입양됐다는 사실 하나가 그 나머지 장점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야. 너 뭐 알고나 말하니? 너야 당사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괜히 어른들이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가정 환경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제가 부모가 왜 없어요? 친부모는 아니어도 저희 엄마 아빠께서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예뻐하며 키워주셨어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네 밑에 친자식인 동생도 하나 있다면서. 걔가 없다면 모를까. 걔가 있는 이상 너는 절대 그 집안의 장녀가 될 수 없어. 그냥 자세하게 안 생길 줄 알고 데려온 보험 같은 존재겠지. 제가 아무리 어떤 말이라도 다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들 저 말은 좀 상처였어요. 게다가 이쯤 되면 예비 신랑이란 놈이
좀 중간에서 말릴 법도 한데 그 모자란 놈은 동조라도 하는 건지 입을 꾹 다물고 제게 쏟아지는 폭언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저런 놈을 믿고 제 평생을 바치라고 했더니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건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하긴 이런 분들이라면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시긴 평생 글렀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건지 가끔 이해도 안 되고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렇게 아무 말씀이나 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의 진심을 모독하실 자격 없으시니까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너한테 하자가 있다는 증거야. 너는 지금 우리한테 할 말 다 해서 속은 시원하겠지만 네가 스스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어. 꼭 너처럼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꼭 사고를 치더라고. 우리 집이 다른 건 안 따져도 가정 환경은 좀 엄격하게 따져서 네가 그 성질 죽이고 납작 엎드릴 생각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말이야. 뭐라고요? 제가 왜 시댁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요? 뭐가 아쉬워서요? 예, 너 생각 잘해라. 우리도 네가 변할 생각이 있어 보여야 결혼을 시키던 말던 하지. 막말로 친자식도 있는 집에 입양하면 네가 아무리 잘 사는 집 딸이어도 그 재산 하나도 네 거 안 돼. 게다가 남동생이라며.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친아들 두고 양딸한테 재산을 물려주겠니? 정신 차려. 네가 뭣도 모르고 나대는 것 같아서 내가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네가 빈털털이 될 거 감안하고 받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하게 여겨야지. 다른 집 같으면 널 받아주려고 하겠니? 절 받아줄 생각으로 부르신 건 맞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 그렇게 모욕하는 분이랑 평생 보고 살 자신이 없네요. 뭐가 그렇게 저한테 불만인가 싶었는데 결국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더니 재산은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 양딸이라 그게 마음에 안 드셨구나. 어쩐지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결혼 얘기가 쏙 들어갔다 싶었는데 됐어요. 저도 저 원치 않는 집에 억지로 시집가서 납작 엎드리고 싶진 않네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사는 거 바라지 않으실 거고요. 싫으면 마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마주보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껴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예비신랑이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따라 나서려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손길을 뿌리쳤죠.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우리 집에 싸우려고 왔어? 나랑 싸우고 싶어서 안달난 건 내가 아니라 네 부모님 같은데? 제가 한마디 쏘아붙이자 예비신랑은 헉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틈을 타서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한참 동안 지 부모님께 잡혀 있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같이 사는 처지라 저 얼굴을 결국 다시 봐야 한다는 게 짜증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결혼은 파토가 났고 아버지께서는 잘했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은 왜 줄줄이 엮여서 생기는 건지 계속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죠. 결혼은 파토났지만 동거를 하다 보니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질질 끄는 사이가 되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상을 당했는데도 남자친구는 단 하루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더라고요. 별로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제서야 결단이 서더라고요. 빨리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걸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큰 박스를 샀어요.
결심했을 때 빨리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본 풍경은 남자친구가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퍼질러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라면 화라도 내고 싶었겠지만 그럴 기력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끝낼 관계에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제가 말없이 박스에 짐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하자 부스럭대는 소리에 남자친구가 깨더라고요. 뭐해? 부모님 상을 당한 사람한테 하는 첫마디가 저거였어요. 어차피 헤어질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던 중인데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뭐야? 설마 집 나가게? 그럼 내가 너랑 더 살 이유가 있나? 하긴 나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거든. 우리 헤어지자. 그동안 헤어지자 말할 기회는 많았는데 굳이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저딴 소리를 하니 본인이 차이기 싫어서 선수 친 거란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기가 차서 웃자 기분은 나쁜지 절 노려보더라고요. 뭘 새삼스레. 안 그래도 그러려고 짐 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래도 말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지. 넌 최소한의 예의란 것도 없냐? 뭘 헤어지기도 전부터 행동해. 이러니까 부모 없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 아, 그나마 있다고 우기던 양부모님도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 진짜 부모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괜찮아? 너 지금 이 상황에 네 자존심을 세우고 싶냐? 선 넘지 마. 아니 그렇잖아. 이제야 우리 부모님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어쩌냐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이제 재산은 네 남동생한테만 갈 텐데 이제야 차가운 현실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라도 나한테 잘하겠다 약속하면 내가 다시 부모님한테 잘 말해볼게.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너 같은 인간이랑 평생 얼굴 맞대고 살 생각 없으니까. 화가 부글부글 끓어 집안을 다 엎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집을 빨리 나가버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짐 싸는 속도를 높이고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화면 속에 보이는 건 저희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어머 아저씨, 여기까지 어떤 일이세요? 네 아버지가 생전에 부탁을 하셨었거든. 집에 찾아가서 유언을 전해달라고. 네? 유언이요? 당연한 거지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저놈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앞이라 너무 싫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요. 아니다. 꼭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 김 변호사님의 태도가 워낙 강경하셔서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을 듣는데 내용이 의외여서 듣는 내내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재산의 60%를 내 앞으로 남기셨다. 장녀라고 더 챙겨주고 싶다고 말이야. 그리고 재산의 10%는 네 배우자 될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셨어. 둘째 앞으로는 30% 남기고 네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그 10%는 둘째에게 주라고 하셨다.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결혼은 무산된 것 같구나. 네, 동생한테 주면 되겠네요. 저희 부모님 재산의 10%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이었어요. 제가 정신 나가서 결혼을 추진했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파격적인 유언을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있는 인간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가는 것만은 통쾌하더라고요. 저기 아직 이야기 다 된 건 아니잖아.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남지 않았어. 할 얘기? 무슨 할 얘기? 아까 다 끝난 거 아니었나? 이거 놓고 얘기하지 그래? 아니, 우리 집이 오해를 좀 했네. 당신 부모님이 정말 당신을 엄청 사랑하긴 했나봐. 우린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니네가 편견에 사로잡혔었던 말든 뭐 어쩌라고. 설마 재산 욕심나서 이러는 건 아니지? 그건 진짜 너무 추하잖아. 그래도 2년간 잘 사귀었는데 여기서 더 추해지지 말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 길로 마지막 박스 포장을 끝냈고 시간 맞춰 부른 짐트럭에 박스를 실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표정이 볼만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게 불나듯 연락이 오고 애걸복걸 매달렸지만 당연히 전 본체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그 집 부모들까지 제 회사 앞에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우리가 너희 부모님 같은 분들을 절대 이해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야 덕분에 깨달았어. 세상엔 너희 부모님처럼 순수하게 양딸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너무 늦었겠지만 용서해주지 않겠니? 우린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행운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네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제 와서 저를 아쉬워하시는 걸 보니 제가 아니라 제 앞에 떨어진 재산을 아쉬워하시는 걸로밖에는 안 보여서요. 말씀대로 저는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을 만난 행운아라 아줌마 아저씨처럼 수준 낮은 분들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남의 재산 앞에서 흘리는 침 좀 닦고 이제 좀 가세요. 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해요? 민폐마냥. 제가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해도 꾹 참고 아무 반박도 못하는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추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참, 조상신께서도 절 도왔나 생각이 들었어요. 추악한 본심을 결혼 전에 알아버렸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아버지께서 참 저를 마지막까지 걱정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떠나시는 길에도 어떻게든 제 길을 살려주시려고 일부러 남자친구 앞에서 유언을 읽게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따뜻한 말씀이 전부 진짜였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니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제 동생도 잘 챙기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마음 편히 하늘에서 우리 남매를 보실 수 있게요. 제가 다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제 인생에 저희 양부모님 같은 분을 만난 게 너무 최고의 행운이라 그런 행운이 또 한 번 찾아올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요. 남은 인생이 길다곤 하지만 제게 정말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을 또 만나는 행운이 주어질까요? 이미 결혼이 한 번 무산이 되어서 또 이 필요한 일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당분간 없지만 새로 출발하는 제 앞길에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